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5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매일 독서 긍정 학원 97일째입니다. 오늘은 이 책입니다. 성민 작가님의 연애의 언어. 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고 있는 점은 이게 당연히 뭐 남녀관계, 연애에 관련된 책인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인 관계도 어디까지나 굉장히 민감한 사람 관계라는 걸 제가 좀 읽으면서 느끼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연애의 언어이지만 사실은 연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도움이 될 그러한 통찰력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그죠? 굉장한 통찰력을 이 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에요. 제가 제목에 달아놓은 바와 같이 오늘은 그 이유를 묻지 않은 동의의 그 상대적 가벼움과 적절한 접속사의 사용,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자,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이거지. 책에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고 쓴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설득을 할 때, 그죠? 이런 공식이 있대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음영 부분 이렇게, 그죠? 상대방의 동의를 해요. 근데 접속사를 그런 데가 아니야. 그리고 한 다음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설득을 할 때 사용하는 문장의 형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설득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에서 상황은 그 남녀가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남녀 A, B라 나와 있어서 남자 여자 구분은 안 되는데 일단 뭐 A가 얘기합니다. 자, 바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설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건데, 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제가 한 300일쯤 되면 이게 말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질까요? 그죠? 읽어볼게요. 자, 설득을 할 때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설득 문장을 사용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대요. 바로 상대방이 당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상대방이 그 논리를 자기 입 밖으로 꺼내도록 질문을 통해 유도하는 게 좋대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내가 너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라는 거를 심어줘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이유를 묻지 않은 동의 문장. 첫 번째, A가 얘기합니다. 나는 연인 사이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B가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랑 지금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동의했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A가 얘기합니다. 나는 연인 사이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B. 맞아. 연락 중요하지. 넌 연인 사이에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느낌 완전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전 이거 읽자마자 무릎을 쳤는데요. 아까 첫 번째 사례는 A가 얘기하잖아요. 야, 연인 사이에 연락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는 게 나는 아닌 것 같아 좀. 이렇게 얘기했더니 B가 그냥 바로 동의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가벼움과 지금 나는 연인 사이에 연락 자주 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맞아. 연락 중요하지. 너는
그 연인 사이에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그냥 아까처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는 내가 너의 의견을 정확히 알고 싶어. 내지 인지하고 있어. 널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이러한 느낌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동의를 해버리면. 이어가 볼게요. 아까 이유를 이제 물었죠? 넌 연인 사이에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자, A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건 서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건 사랑의 크기가 작은 거야. B가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동의합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서로 옆에 없을 때도 함께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은 연락뿐이지. 상대방이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연락 많이 안 한다고 지금 싸우려는 거잖아요. 연인 관계에서. 근데 이거 동의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의견을 반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박을 할 때 근데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네 말이 맞는데 이러면 앞에 동의했던 게 애써 이유까지 물어가면서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자발적으로 이유를 말하도록 하면서 내가 너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난 네 의견 충분히 이해해. 라는 생각을 심어줬는데 바로 이제 내 의견 말한답시고 뒤에서 근데 이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작가님 말씀은. 그리고를 연결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무슨 말이냐면 뒤에 넘겼어요, 장을. 자, 그쵸. 아까 방금 전에 그거. 그런데, 근데 그거. 그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은 그런데 하지만 네 말이 맞는데 이런 접속사를 듣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의 의견에 반박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즉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로 당신의 말을 듣게 돼요.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근데 그러나 하지만 말고요. 마치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잖아요. 더불어 그것과 같은 맥락을 가진 의견인 것처럼 묶어주는 접속사 그리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 가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나는 연인 사이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맞아. 연락 중요하지. 넌 연인 사이에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유를 물었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건 서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건 사랑의 크기가 작은 거야. 라고 지금 스스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게 유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B. 그렇지. 동의를 하죠. 아무래도 서로 옆에 없을 때도 함께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은 연락뿐이지. 연락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그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연락은 빈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이거 반대 여기 반박한 거잖아요. 반박한 건데 거부감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부감을 많이 줄였어요. 접속사 그리고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A는 야 연락 자주 하지 않는 게 말이 돼? 연인 관계 섭섭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B는 그래 중요한데 봐봐요. 제 말조차도 지금 중요한데 뭐뭐한데 그런 대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리고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은 빈도도 중요하지만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저도 이 버릇이 지금 돼 있는지. 자, 우리가 일상에 치이다 보면 부모님한테 연락을 자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 부모님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그 아까 접속사 그리고를 연결한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반대되는 의견을 부모님의 예시를 들어서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거부 반응이 크지 않죠. 그죠?
거부감이 크게 들지 않죠.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자, 바빠서 부모님 연락 자주 드리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 자주 연락 못한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사랑 그 자체잖아. 아무래도 연인과 부모님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빈도가 가능한 잦아야겠지만 한 번의 연락이라도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온전하게 담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설득을 할 때, 특히나 연인 관계에서 또는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설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이유를 물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냥 네 말이 맞아!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해? 너가 생각하는 그것은 뭐야? 이렇게 이유를 물음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접속사는 그런데가 아니라 그리고로 그죠? 계속 동의하는 것처럼 반감을 줄이면서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설득이 무조건 100% 통한다? 그건 아니에요. 작가님도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보면은 자 여긴데요. 물론 이런 방식을 한다고 무조건 상대방이 설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이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죠? 당신과 정반대되는 입장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의견차를 좁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조율 방법을 찾으면 감정 상하지 않고 둘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죠? 비단 연인 관계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죠?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묻고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상대방이 말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의견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동의하고 접속사는 내 의견을 말할 때도 동의의 접속사 마치 그리고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반감을 많이 줄이면서 설득을 한다. 근데 그 설득이 무조건 다 통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나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듣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설득의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잘 마무리 또 해야겠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긍정학원 1.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고 단단히 만든다. 2. 매일 독서 긍정학원을 통해 책 쓰고 강연하는 실력을 키운다. 무엇보다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거 마음을 더듬는다. 매일 독서 긍정학원을 통해서. 3.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영어 강의하는 삶을 준비한다. 그러기 위한 실력을 쌓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내년 연말 전에 그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에 대한 자료가 조금이라도 뜰 수 있도록 한다. 어떻게? 그 유튜브, 그 인스타, 블로그 등을 통해 영어 강의, 교재, 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이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로운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4. 매일 재활을 통해 강한 무릎, 강한 다리를 만든다. 5. 매일 한 가지는 싫어하는 일을 한다. 그런 하루가 쌓여서 발전한다. 6. 매일 오전 7시에 기상해서 오전 시간을 값지게 활용한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